모두가 부러워한 대기업 임원.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충성을 다하며 꾸준히 승진을 거듭해 온 대기업 임원 김철수 가명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주변 동료들은 그의 은퇴를 부러워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겠네요. 라는 축하의 말이 쏟아졌고 김 씨 자신도 은퇴 후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35년의 경력이 무색할 만큼 그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막연한 미래가 김 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맞이한 것은 여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깊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쌓은 명성과 화려한 이력이 퇴직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가 곱씹어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목표를 찾는 과정입니다. 본론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1.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오랜 기간 회사라는 틀 안에서만 살았다면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취감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30분 걷기, 매주 한 권의 책 읽기, 혹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등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처럼 도달 가능한 목표는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2. 수입 창출 방안.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김 씨도 은퇴 후 재정적인 불안을 겪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입 창출 방법에는 소규모 창업, 온라인 강의, 자격증 활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이나 강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열거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와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3. 일상 루틴 만들기.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체계적인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와 달리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시간을 계획에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점심 후에는 독서나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식으로 하루를 구성하면 건강과 활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한 공감 확장. 성공적으로 은퇴 후 삶을 재설계한 사람들의 이야기. 한 대기업 임원이었던 이현우 가명 씨는 퇴직 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는 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제 전부였는데 지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실패와 극복의 이야기. 반면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맞았던 박민수 가명 씨는 초기에 퇴직금을 잘못 운용하여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출을 줄이면서 점차 재정 상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패닉 상태였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부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웠어요. 은퇴 후 겪는 심리적 문제와 해결책. 정체성 상실감 극복. 퇴직 후의 정체성 상실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쌓으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해 보세요. 사회적 고립 방지.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지금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계획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 점검하기.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소득원 다각화. 작게나마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소비 습관 개선.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세요. 10년 늦어도 괜찮다.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노후를 구할 수 있다. 결론. 준비된 자만이 은퇴 후 성공을 누릴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경제적 안정 확보, 사회적 연결 강화는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준비된 만큼 빛날 것입니다. 소비 습관 개선. 은퇴 후 안정된 삶의 시작.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뒷받침되어 비교적 여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은퇴 후에는 제한된 재정 안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 습관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소비 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다룬 내용입니다. 1. 현재 소비 패턴 점검하기. 소비 습관을 개선하려면 우선 현재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이를 고정비, 주거비, 공과금 등 필수 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그리고 선택적 지출, 외식, 취미, 쇼핑 등으로 분류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기록을 통해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은퇴 후 소비 습관 개선 성공 사례.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발견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두세 번의 외식 비용을 줄이거나 과도한 취미 비용을 조정하는 등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소비 습관 개선의 핵심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선택적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외식 대신 집밥. 외식 비용은 한 달 지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동 구매 방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쇼핑을 실천하세요. 구매 전에 꼭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구독 서비스 점검.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스트리밍, 온라인 플랫폼 등가 있다면 정리하세요.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큰 절약이 됩니다. 3. 저렴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기. 돈을 아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골프 대신 산책이나 등산 같은 무료 활동을 즐겨보세요. 또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비용을 나누거나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이현우 씨가 겪는 은퇴 후 해외여행 대신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자체가 목적이지 거창한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예산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 습관 개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달 지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관리해 보세요. 이를테면 식비, 공과금, 여가비 등을 각각 얼마로 제한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 관리의 핵심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려다 보면 오히려 지키기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은퇴 후 소비 습관을 개선하려면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혜택 도서관, 공공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6.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 연금 저축 등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활용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세요. 중요한 것은 소비를 줄여 생긴 여유 자금을 단순히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7.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비 습관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실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식비 절약 계획을 세우거나 친구들과 무료 활동을 공유하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박정희 씨가 겪는 은퇴 후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무료 문화 행사에 참석하며 비용도 아끼고 관계도 돈독히 했습니다. 혼자서 하면 쉽게 포기할 것 같았는데 함께하니 더 즐겁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소비 습관 개선은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